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소속이 보시다시피 해박교실인데요. 처음에 시작한 게 망막의 신경회로 연구부터 시작을 하다가 좀 더 도움이 되는 환자분들이나 또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좀 더 인상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쭉 연결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여기 한 4장 정도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지금 이 망막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들에 있어서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망막이 바로 시가티가는 것인데요. 너무도 당연한데 결국 이 이유로 우리의 망막 질환을 치료하는 결국 파이널 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막에 특히 이런 신생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시력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이 이상적인 혈관이라든지 이 혈관 자체가 우리가 시력을 방해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 이거를 없애주는 것.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치료로 사용되고 있는 anti-VEGF 테라피들이 다 이런 일종의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망막이 바로 그 발생학적으로나 조직학적 그런 해석적으로 이게 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의 집합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되게 그 재생이 힘들고 치료가 어렵고 또 이런 그 브레인 디지하고 비슷한 그 신경 퇴행성 질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결국 망막의 신경원이 특별한 망막 질환과 관계된 신경원이 죽게 되면 결국 이제 블라인드니스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를 가는 것들을 좀 막아주자는 거 그리고 일종의 지금 스템셀 세라피 아까 앞서서 잘 말씀해 주신 박수정래 교수님 말씀처럼 스템셀 세라피를 어떻게든 재생을 해보자는 것 다 이런 것이 이 망막이라는 organ이 결국 신경 조직이라는 것 신경계통이라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망막 변성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라서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다만 이런 이 망막 변성이 될 때 결국 신경세포가 죽을 때는 특히 포토리셉터가 죽을 때는 흔히 이 에포토시스라고 하는 자가사멸에 의해서 많이 죽는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괴사라든지 이 괴사와 이 에포토시스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네크롭토시스라고 하는 메커니즘도 많이 관계된다고 최근에 알려지고 있고 실제로 이 에포토시스를 블럭하는 G베드라고 하는 이제 펜 에포토틱 에이전트 같은 걸 트리트했을 때 그런 치료 효과가 탁월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널리 공유되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그 과정 중에 에포토시스건, 네크로시스건, 네크롭토시스건 전부 이제 인플라메이션, 염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여된다는 것이 이제 다 알려져 있는데 염증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non-specific response입니다. 그렇지만 이 AMD를 비롯한 레티널 디제너레이션에 이런 인플라메이션이 관계된다는 것들이 최근에 여러 리뷰들에서 잘 알려지고 있고 특히 이런 그 디지즈가 시작될 때 마이크로글리아 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디지즈의 전파라든지 혹은 디지즈가 시작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간단한 모식표이지만 레티널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 포토리셉터들 그리고 이렇게 매크로페이지라고 써져 있는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글리아를 포함하는 경우인데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좀 비셔스 사이클 내지는 이런 작용을 하면서 점점 그 질환들을 좀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요 댐프 릴리즈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포토리셉터가 이제 본래 정상적으로 가지는 히스톤 단백질 중에 하나인 그 HMGB1이라고 하는 프로틴이 있습니다. 이 프로틴이 이제 대표적인 댐프 몰레큘인데 이 댐프 몰레큘이 포토리셉터가 죽으면서 릴리즈 되면 얘네들이 이제 많은 사이토카인들을 이제 끌어모으게 되고 또
많은 또 마이크로글리아 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크루트해서 더 이제 포토리셉터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저는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마침 2010년도경에 좀 우연치 않게 이런 농진청에서 무슨 주관하는 어떤 그 프로젝트에 좀 관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농작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좀 이런 눈에 망막 질환에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좀 찾고 그런 성분들에 대한 좀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좀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일단 RD 모델을 좀 NNU라고 하는 알클레이팅 에이전트로 만든 이런 모델, 그래서 이런 모델에서 이런 이 GFAP 염색을 한 결과인데 인플라메이션들이 이제 관여된다는 것. 또 최근에는 이제 이 블루 LED를 이용해서 망막에 이제 블루 LED를 조사하게 되면 이 망막이 이제 서서히 망가져서 여기 보시다시피 시간이 갈수록 망막이 특히 이제 포토리셉터 레이어들이 망가지고 특별히 이 모델에서 보면 이 센트럴 리전 쪽에서 이제 터널 포지티브 셀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페리페리에는 없는, 즉 휴먼에서도 이제 센터 부분에 주로 이런 그 레티나 디제너레이션이 집중되는데 이런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역시 면역 반응 혹은 이제 마이크로글리아 셀이라든지 또는 망막에 있는 밀러글리아 셀들이 이런 센터에서 많이 액티베이션 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EM에서 보면 여기 이런 마이크로글리아 셀들이 이 죽어가는 포토리셉터, 광중세포 사이들이 이렇게 관찰이 되고 이런 그 염증 그 반응 같은 것들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옥시다티브 스트레스 또한 이 포토리셉터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AOHDG라고 하는 마커를 이용해 보면 특히 이렇게 센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발현되고 이런 페리페리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모델을 일종의 망막 반성의 모델로 이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토리셉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서 브레인이나 키드니보다도 오히려 O2 컨섬션이 더 높은 그런 장기일 뿐만 아니라 포토리셉터 자체는 여기 보시면 이너 세그멘트에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O2 하게 되는 그 대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농진청 과대를 통해서 이런 작물 중에 이런 엔토사이아닌, 즉 색소가 있는 어떤 채소 혹은 과일들 이런 데서부터 이런 그 엔토시아닌이 엔티 인플라마토리 이펙트와 엔티옥시던트라고 하는 점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있는 이 왼쪽 부분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그 검정콩의 껍질, 그래서 그 검정콩 껍질을 이용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OD를 이용한 그 추출물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인데요. 왼쪽에 이렇게 또 여기는 위쪽에 저희가 조사하지 않은 컨트롤분에서는 망막들이 특히 이제 포토리셉터 레이어들이 점점 망가지는 데 비해서 이 엔토시아닌 혹은 그 중에서 C3G를 추출한 것들을 처치해 보면 이 컨트롤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보호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역시 ERD에서도 저희가 이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악화되는 그 변성이 일어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레티나 인플라마토리 마커로 많이 쓰는 GFAP 같은 것들을 염색을 해봐도 이렇게 증가된 아무것도 트리트하지 않은 부분에 비해서 훨씬 반응들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결국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엔티 인플라마토리 이펙트가 있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천연물을 위주로 좀 실험을 했습니다만 엔토사이아닌이라든지 VCGSD 이런 것들이 이런 망막 변성 모델에서, 적어도 동물 모델에서는 이 형태랑 기능적으로 망막 변성을 좀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것하고 이런 이 여러 가지 이런 마커들 통해서 이런 망막에 있는 염증이 분명히 이런 그 인플라마토리 에이전트에서 줄여진다. 결국 이런 것들은 망막의 변성에 있어서 어떤 이런 뉴런을 보호하고, 즉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엔티 인플라마토리 이펙트를 가지는 어떤 물질을 썼습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망막 반성을 좀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마지막 결론은 결국 우리가 두 가지 이벤트, 혈관 쪽, 그 다음에 망막 신경 자체의 보호,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들이 현재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우리가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잊지 말아야 할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감초의 특정 성분이 신경보호에 효과가 있다 그거 말씀하셨다고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망막의 대부분의 질환들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이 망막의 특정 성분, 글리시디에시드라는 게 이제 많은 부분의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간독성 모델이라든지 뇌에서도 스트로크,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는 많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아주 고용량을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고용량을 쓰게 되면 이게 그 스테로이드의 효과를 이제 좀 미미크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식품으로 섭취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고, 이게 전반적으로 그 엔티인플라마토리에서는 적어도 HMGB1이라고 하는 급성 염증 시에 나오는 강력한 이 램프 시그널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성분이라서 좀 여러 군데 좀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